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아직은 젊어서 네, 못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 귀에 익으시죠? 바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인생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준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사회 변화와 지식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평생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한선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한선재 원장님 시의원으로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또 진흥원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제가 16년 동안 부천시 의원을 했습니다. 임기를 잘 마치고 지금 경기도 평생진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시제 헬로비에서 저희 재단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15일자로 경기도 평생진흥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공정과 평화, 복지, 이 도정 철학을 실천하고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새로운 정책의 이슈를 만들고 실천해내는 보람으로 진흥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평생교육의 비전과 또 가치를 실현해서 1,300만 도민들에게 또 존경받는 산하기관이 되도록 변모해 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취임사를 아직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자, 평생교육진흥원 아직까지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방금 이제 100세 인생 노래도 흘러나왔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평생교육을 교육부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문해교육 위주로 이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17년에 이제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 단위 내지는 교육청에서 광역 지방의대 단체로 이제 설치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 12월 28일 날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양평영어마을, 또 파주영어마을, 또 안산에 있는 평생대학 등 6본부 13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총 인원수는 약 2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해 예산은 약 380억 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생진흥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작년에 25개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은 제가 아이들하고 직접 가봤는데 우리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들 잘 모르십니다. 자, 요즘 은퇴 시기 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저도 지금 은퇴를 고민할 나이가 벌써 된 것 같은데 수명은 또 그만큼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60세 이후에 그러면 평생학습 굉장히 의무교육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제2의 의무교육화 때문에 여러 이제 언론이나 또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기도의 수명은 길어지고 또 직업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 직장을 다니면 평생 직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평생 직업 사회로 전환되는 그 변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이미 이제 노령사회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60세를 정년 나이로 본다면 100세까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장수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본은 그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약 1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약 7년 정도 이제 빨라지게 네. 되는데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그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46.7%입니다. 10명 중에 5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국가로부터 무방비된 상태에서 고단한 노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복지 혜택만으로는 건강과 윤택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 또 평생계획 6대 영역이 있는데 6대 영역별 평생계획을 통해서 건강과 여가 또는 이제 취미, 사회관계망 등 복지와 학습의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각 대학에서 거의 다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습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마다 조성된 기반을 잘 활용하면 60세가 넘으면 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 교육으로 지정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통해 건강한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전 단계로 이제 저는 그 경기도 그 561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천에는 이미 하고 있고 방금 이제 제 고향 말씀하셨는데 부천은 36개 동에 학습 반디 매니저를 배치를 해서 학습 그 설계나 평생학습 필요한 그 노인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민관이라는 곳에서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뉴스에 간혹 보면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고 누구나 또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또 요즘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좀 편안하고 좀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도 좀 공감하시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평생교육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원장님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얼핏 뭐 이렇게 많은 직장들이 또 뭐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직장이 사라질 수 있다. 제가 뭐 기자 직업을 하고 있지만 기자도 또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어떤 자료를 봤거든요. 자, 4차 산업 은퇴 이후에 어떤 그 4차 산업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이제 언론이나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 4차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 기술과 지식의 융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자리는 다 소멸된다는 것이고 창의, 융합형 업무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다보스 포럼 일자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자리가 한 500만 개의 일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지식과 직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재단은 금년에 5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일자리를 대비한 방금 말씀하신 가상현실, 또 인공지능, 3D 프린팅, 드론, 스타트업,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10개 과정 직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지식 사이트에 탑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방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또 기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평생 교육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아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요즘 네. 국민들은 정치인들은 안 사라지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AI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이제 그 700만 개의 일자리 중 사라지는 일자리 중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언론, 네. 정치 네. 이런 여러 직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제3회 평생교육을 통해서 네. 인생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또 이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제 전국 최초로 이거는 국가진흥원에도 이 아마 직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이 정책본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주요 기능과 역할은 평생학습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즉시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둘째는 이제 경기도 평생생활기술학교 또 찾아가는 지역 공동체 학습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또한 그 평생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으로 보편적 시민성을 확장하는 데도 금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지식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평생학습 네. 그 과정이 1,200개 과정이 있습니다. 네. 회원 수만 약 4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100만까지 회원을 그 확보해서 안방에서 누구나 스마트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탑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그 영어마을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이 그 경기도 미래 인재 캠퍼스로 명칭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파주 양평 경기도 미래학교 캠퍼스에서는 그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무료 영어 교육,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미래, 창의, 인성, 평화, 진로 등 21세기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을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은퇴 이후에 중장년층들은 새로운 직업을 갖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운 일자리 뭐 44만 8천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무슨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44만 8천 개 일자리를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들었습니다. 네. 민선 7기 이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도 본청과 25개 산하기관 또 31개 시군이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공익형, 공공형 일자리를 44만 8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적 목표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그 소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체납 징수 요원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저희 재단도 작년에 2,358개의 학습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러게요. 공공형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 목표입니다. 네. 요즘 참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뭐 젊은 사람이나 뭐 중장년이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힘을 쓰고 계신다니까 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아까 프로그램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보면 좀 전통적인 생활 취미와 관련된 뭐 꽃꽂이라든가 뭐 붓글씨라든가 뭐 댄스라든가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금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새롭게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 지적에 대해서 이제 원장으로서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혁신 과제 중 하나가 네.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대행사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굴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정책본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필요한 학습이 제때 공급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 학생들, 그다음에 다문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문화, 그다음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들과 특히 이제 경력 단절, 또 3040, 또 노년, 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 경력 단절 말씀을 하셔서 이제 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경력 단절된 뭐 그런 여성들이나 아니면 남성들에도 경력 전환을 또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를 그만두다가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바리스타를 좀 해볼까 아니면 뭐 베이커를 좀 배워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막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이후에 참 일자리 가기도 어렵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어제 그제 요즘 이제 신문에 나오는 주요 핵심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연령대가 50대라고 그래요. 50대. 은퇴를 앞둔 50대가 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지갑이 10년째 쪼그라들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슬픈 얘기네요. 지난달 12월까지 50대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2016년 대비 4.8% 늘었고 은퇴 이후 자영업 생존율은 3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자영업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단절, 은퇴 후 직업 전환, 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보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단도 특히 전문직 은퇴자들의 DB 관리를 구축해서 경력 관리를 통해 유망 직종을 이제 새로 발굴해서 좀 인생 2, 3막을 설계하는데 경기도 평생진흥원이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에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이제 기회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조차 못 가는 소외된 계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계층들을 위한 어떤 준비된 또 프로그램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사설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가 그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들, 사회적 계층들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인성 창의 교육을 보다 더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그 파주 양평 영어마을에 약 3만 명의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그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부천, 고양, 안양, 시흥 4개 도시에 장애인 평생 교육을 시범적으로 이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뭔가 좀 정착이 되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쭉 이제 평생 교육 그 바람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약 3억 원을 들여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2억 원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접근성이 좀 취약한 그런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하고 또 계획서를 좀 대신 작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가나 지방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보 접근성이 좀 취약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 아직까지도 어떤 이런 그 평생교육 기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뭐 원장님이야 많은 그 진흥원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뭐 준비한 질문이 마저 다 끝났고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좀 짧죠? 자, 앞으로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진흥원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선 7기 공정평화 복지 이 3대의 가치인 새로운 경기 이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책들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는 25개 산하기관 특히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학습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삶의 질을 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재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이 제2의 의무교육화로 이제 지정되는데 설계자로서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하고 싶고요.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이미 27개 시가 지자체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배경으로 경기도가 다른 도시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561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취약계층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고 싶은 것이 저의 포부이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압축해 놓은 1350만 광역 도시입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됩니다.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진흥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그 포부 임기 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정치인에서 공공기관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